아파트 줍줍하는 거 이제는 끝났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 줍줍에 대해서 계속 미분양이 나고 그러면 아파트 줍줍을 하잖아요.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는 줍줍이라고 표현하기도 조금 무색할 정도로 미분양이 많은 상황인 건데 아파트 줍줍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몇 달 전만 해도 동탄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줍줍을 하기 위해서 몇만 명이 몰렸던 그 상황이 벌어진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파트 줍줍하는 거 못하세요. 어떻게 힘들어? 거기에 부양가족을 또 이제 뭐 엄마, 아빠 해서 다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위장 전입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제출하는 서류가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국토부에서 발표가 됐어요. 이게 이제 어제 얘기들인데 어제 얘기들 상황에서 국토부에서 발표한 이 뉴스하고 그 다음에 또 평택에 악재가 하나 떴죠. 평택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줍줍이라는 표현도 무색할 정도로 가가지고 내가 동호수 지정해서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사시고 계시는 거죠. 왜?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그런데 또 악재가 뜬 게 평택에 화양지구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분양하는 데가 브레인시티하고 화양지구하고 이 두 개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런데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씩 소진이 돼요. 정말 힘들게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화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미분양이 우리 미분양의 퍼센트를 따졌을 때 화양지구가 제일 크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미분양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이 도시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밑에 토목을 하면서 공동구에다가 전기나 뭐 배관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상하수도 깔고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도로 막 이렇게 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DL건설이 있어요. 나 이제 공사 안 할래? 그러면서 손을 드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대놓고 나 이제 공사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 있는 지금 화양지구 도시개발조합에서는 3월 정도가 되면 PF가 풀리니까 그때 대금을 줄게 빨리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상황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돼? 처음에 분양했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입주 날짜는 다가오는데 앞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찌 보면은 뭐 아파트는 살고 있는데 내가 차를 들어갈 때 비포장 도로로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심하게 말하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평택시에서는 빨리빨리 이거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어저께 발표한 국토부에서 발표한 이 내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맞춰서 화양지구의 이 문제까지도 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컴퓨터 보실게요.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혈행.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하세요. 하프물범의 생명력. 쌩쌩하게 돌아가는 혈행을 위하여 100% 노르웨이산 하프물범 오메가3. 간편한 섭취로 혈행 건강을 관리하세요.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혈중 중성지질 개선 및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오메가3. 게다가 비타민 D, 비타민 E도 풍부해 단 2알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 오케이. 혈행 건강은 물론 뼈 건강, 항산화까지 3중 기능성을 하나로 종합 건강 기능식품. 광고에 나왔던 물건 이거를 먹고 있어요. 2개째 먹고 있는데 요번에 또 배달이 와서 먹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 하나만 먹으면 되겠더라고요. 1회 2정 정도 그 정도만 먹으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나는 너무 좋더라고요. 보이세요? 지금 이게 캔이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뚜껑 다 열어놓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이렇게 따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캔에.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정말 괜찮은 것 같고 이거를 하나씩 제가 먹고 있어요. 하루에 2알만 먹으면 되겠더라고요. 이거 강추예요. 여기는 연합뉴스인 거고요. 지금 25년도 1월 13일 날 5시 16분에 나온 뉴스예요. 여기 박철원 기자님이 올려주신 건데 집 있으면 줍줍 못한다. 병원 이용 기록으로 청약 부양 가족 확인을 하겠다고 이제는 하다 못해서 병원 이용 기록까지도 얘기를 한다고 해요. 청약 당락 기르는 부양 가족 위장 전입 잇따르자 요양급여 3년치 제출 의무화를 하고 내년에는 공공주택 분양 2만 8천 가구, 상반기에 3만 가구 신규 택지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 뉴스에 대해서는 제가 밑에 링크 걸어 드릴게요. 여기에 주 내용은 뭐냐면 거주 지역 제한을 해서 줍줍이라는 거는 거주 지역에 있는 사람만 줍줍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제도가 바뀌는 상황인 거고
부양 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한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병원이라든지 약국 이용 기록을 제출을 할 수 있게끔 의무화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상황 같아요. 국토부에서 13일 날 발표한 내용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라는 이 부분을 발표를 했는데, 무순위 청약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게 이제 큰 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도 주요 분양 단지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서,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초본, 그 다음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3년치짜리를 그거를 제출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는 진료 일자라든지 의료보험기관 명의라든지 아니면 진료 항목, 그 다음에 약 처방된 기록을 3년치를 제출을 하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위장전입이라는 게 말이 안 되겠죠. 그 상황을 만드는 거고, 또 하나는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 대해서는 최저금리가 2% 정도의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대출을 알선해 준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청년주택 드림 대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올 2월 달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에 1년 이상을 계속 돈을 납입한 그 청년들 중에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부부 합산으로 1억 원 이하 되면 청약 당첨 시에 청년주택 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리는 2%대, 그 다음에 분양가의 80%까지도 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가 되는데, 이게 연말까지 연장이 되는 상황인 거고, 또 하나는 전세 사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안심 전세 앱이라는 거를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임대인에 대해서 위험 지수를 매기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 각각의 임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점수를 매겨주는 것 같아요. 위험 지수.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광고가 생각이 나는데, 광고에 보면은 왜 우리 덕다운을 입고 다니면 이게 몇 프로 들어갔냐 이렇게 해서 막 머리에 90%, 80%막 이렇게 써 있는 광고 하나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식으로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 지수가 머리에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임대인에 대한 지수는 동의 없이도 공개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너는 몇 프로, 너는 몇 프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몇 프로?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그게 조금은 좀 힘들 것 같기는 하는데, 이게 시국이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감히 할 수 있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줍줍을 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위장 전입을 시킨다든가 가족 수를 많이 늘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됐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정말 많이 받는 상황인 거고,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 갔던 그런 이력을 다 받기 때문에 위장 전입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줍줍이라는 말은 없어진 상황인 거고, 이 취지는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가질 수 있을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외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예외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1주택자가 줍줍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일시적인 거잖아요. 난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를 줍줍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 사람은 못하는 건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뭐 2주택자는 워낙에 못하는 상황인 거고, 1주택자가 이게 너무 낡아서 이쪽으로 건너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없는 건가? 그거는 제가 뉴스에서 찾지는 못했거든요. 혹시라도 알고 계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래서 줍줍이라는 거는 그 지역에 살면서 그 다음에 3년치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서 3년 이상을 살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무주택자야만 하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여기서 팁이 있겠네. 저 같은 경우라면 만약에 제 자녀가 지금 25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소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세대 분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청년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혜택을 많이 주니까, 그러면 얘를 세대 분류를 하고 소득을 있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예명의를 받아야 되겠네. 줍줍이라는 거는. 만약에 내가 원하는 지역이 세대 분류를 할 때, 만약에 제가 원하는 지역이 수도권 위에 서울 쪽이라고 하면 조금 분리를 해놓고 서울에서 직장 다니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감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제도가 나오고 나면
정말 머리 좋으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뭔가는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뉴스를 잠시 올려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면 갈수록 투자나 뭐 줍줍이나 이런 거를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평택 같은 경우에는 악재 아닌 악재가 또 나왔거든요. 삼성이 인원 감축이 되고 셧다운이 되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평택에 또 악재가 터진 게 우리는 아파트 분양하는 게 좀 많아요. 평택은 과잉 공급까지는 아니어도 공급이 많아요. 그런데 이 공급량이라는 거는 고덕신도시 옆에 브레인시티 그 다음에 평택항 인근에 가면은 화양지구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두 개가 거의 미분양을 다 차지할 정도로 많은데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에는 가면 갈수록 조금씩 그래도 소진이 되고 있는 과정 같아요. 그런데 요 화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입주 시점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미분양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어저께 이제 뉴스가 또 하나가 떴죠. 그래서 그 뉴스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이뉴스 24인 거고요. 단독으로 DL건설 평택서 대금 못 받아 공사 중단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25년도 1월 13일 날 이수연 기자님이 올려주신 거예요. 어제 오후 4시 정도에. 공사해놓고도 평택 화양도시개발조합에서 170억을 못 받아서 이 상황인 거고 하반기부터 2만여 가구 입주 계획에 차질 줄 가능성이 크다. DL건설의 경기도 평택시 도시개발 사업 현장에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서 공사 중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건설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이 부분은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 미니 도시를 하나를 개발을 할 때는 들고 날고 산들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고르게 평평하게 하면서 이 안에 이제 상하수도도 깔고 도시가스도 깔고 도로도 깔고 이러잖아요. 이런 개발을 한 게 DL 건설사인데 이 건설사들이 공사를 하고 나면은 대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평택 도시개발공사에서 돈이 안 나오니까 돈을 못 받았는데 그거는 그 전부터 계속 돈을 못 받았는데 이 부분이 계속 밀리니까 이제는 최후 통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제 공사를 못 하겠어. 니네들이 돈을 줘. 이런 식으로 해서 손을 든 것 같고요. 여기 조합은 2020년 DL건설을 도로 등 기반시설 시공사로 선정을 해서 공사를 했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를 부실 우려와 주택 경기 침체 여파에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시공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이렇게 돼 있고 추정 미납은 총 공사비 1,528억 4,900만 원 중에 약 170억 원 정도 수준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미납금에 대해서 DL건설에서는 즉시 납부 요청을 했고 조합은 PF 대출 등의 문제로 자금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대금 납부 연기를 요청을 했으며 오는 3월 말에는 충분한 자금이 풀리는데 그때까지만 대금 납부를 연기해 줄 수 있냐 이렇게 이제 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근데 DL건설에서는 계속 빈번하게 이 대금에 대해서 해결이 안 다니 요번 같은 경우에는 손을 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공사 중단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니? 이제는 입주 시점이 다가오는 아파트들이 있을 텐데 공사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아파트 공사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공사를 할 거니까 공사를 하는데 공사하고 나면은 이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돼야지 우리가 들어갈 때 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DL건설사가 기반 공사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파트는 지어졌는데 도로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입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다라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뭐 신동아 파밀리에 같은 경우에도 부도설이 나서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터졌는데 이 화양지구마저도 이런 상황에서 또 터진 거예요. 그래서 신동아 파밀리에 같은 경우에는 모아 미래도하고 같이 합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모아건설에서 신동아 파밀리는 이제 뭐 저기 하고 당신들이 같이 지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당신들이 책임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건설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문제가 터진 게 얼마 안 됐는데 또 이제 이번에는 화양지구가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평택은 가면 갈수록 죽어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시장님 힘드실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문제가 계속 터지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 내가 아파트를 사야 돼, 주택을 사야 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월이 되기 전에 매수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왜냐면
그 전에 제가 영상에 이제 여기 링크 하나를 걸어 드릴게요. 그 전 영상에 제가 올려드린 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진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7월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7월 이후가 돼버리고 나면 내가 이 퍼센트를 만약에 4억짜리를 내가 대출을 받고 싶어야 했을 때 이 4억에 대한 퍼센트가 더 작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7월 되기 전에 내가 계속 물건만 봤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론을 내줘야 되지 않을까. 이 퍼센트가 줄어들면 내가 들어가는 실 자본금이 더 많이 들어갈 거니까.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 정부 자체가 굉장히 혼란한 틈을 타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다 아시잖아요. 어느 정당이 지금 끌고 가는지. 그 정당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부르주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추진돼서 나오는 거는 임차인을 위한 법, 그리고 무주택자, 이거는 괜찮아요. 무주택자들을 위한 법, 이런 법들이 계속 추진이 돼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무주택자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인 거고,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옥죄는 거죠. 빨리 팔아. 빨리 안 팔으면 계속 너를 쪼을 거야.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 되는 상황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두 가지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는 아파트 줍줍하는 거 이제는 굉장히 힘들 거다. 위장 전입도 못할 거다. 그러다 보니 제출하는 서류가 많고 이거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정말 거주하지 않으면 힘들 거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폭이 넓어졌다. 아파트 구매하는 데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에 대해서는 청약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아파트 구입하는 대출 부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유하게 간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디딤돌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는 올해까지 면제에 대해서 연장을 해준다. 그리고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지수를 매길 거다. 그래서 쟤는 몇 점, 쟤는 몇 점, 그러면서 점수를 매겨줄 거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동의 없이 우리가 조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지수가 어떤 점수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뭐가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공공연하게 공개를 할 거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저께 국토부에서 발표된 주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계속 쌓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터지는 게 신동아 파밀리에가 법정관리 들어간 상황, 그 다음에 화양지구가 지금 이제 기반시설을 했던 이 부분들이 대금을 못 받으니까 공사를 나는 안 할 거야 하면서 손들었던 그 상황인 거고, 좀 많이 해결이 되기는 할 건데 입주 시점에는 조금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루하루 진행되면서 이게 중단이 되면 입주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터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7월 전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진행하기 전에 매수자분들은 한 번 정도는 그래도 구매할 거는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시기가 넘어가면은 퍼센트가 안 나오니까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괜찮으셨어요?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자, 힘내자고요. 대한민국 화이팅! 감사합니다.